서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거북스런 점이 없었고 서로가 몹시 바쁨으로 무료하지는 않았다. 엄마는 여전히 계획을 세워 쉴 새 없이 돌아다녔고 우리들 두 사람에게 거의 한가한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또 각각 자기 일을 가지고 있어 넉넉히 각자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었다. 내 의견으로는 무료란 고독한 생활에도 해가 되지만 사교적인 모임에도 그것에 못지않은 해를 미친다. 사람들이 같은 방 안에 처박혀 서로 마주 앉아서 쉴 새 없이 수다를 떨며 소일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처럼 견식을 좁히고 헛소리, 험담, 비난, 중상, 거짓말 등의 하찮은 일들을 조장하는 것도 없다. 모두가 일을 하고 있으면 필요한 때 이외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자꾸만 짓거리게 마련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곤란하고 가장 위험한 정신적 방해가 된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좋다. 모임을 참으로 즐겁게 하는 데는 각자가 무엇인가 일을, 그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고 다소 그것에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뜨개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뜨개질 하는 부인의 흥미를 이끌어 나가기란 팔짱을 끼고 있는 부인의 흥미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부인이 자수를 하고 있을 경우면 사정이 다르다. 자수라는 일은 그것에 정신이 끌려 있으므로 충분히 그것으로 침묵의 시간이 오고 만다. 화도 나고 우습기도 한 것은 그러할 때 10명이 넘는 온 방 안의 크다란 사내들이 얼빠진 듯한 모습으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며 발 뒤꿈치로 빙글 돌기도 하고 난로 위에 놓인 도자기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며 이야기의 흐름을 출렁이는 바닷물 같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머리를 짜내고 있는 꼴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 얼마나 훌륭한 꼴인가. 이런 인간들은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나 자기에게 노상 부담만 끼칠 것이다. 내가 모띠에에 있을 무렵 근처 여자들에게로 자주 레이스를 짜러 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사교계에 되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늘 호주머니에 빌보깨를 넣어두고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을 때 짓거리지 않아도 괜찮도록 온종일 이것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어야겠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된다면 인간은 훨씬 착해지고 교제가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훨씬 즐겁게 될 것이다. 결국 웃고 싶은 사람은 웃어도 좋으나 내 생각으로는 현대의 도덕으로 손쉬운 유일한 방법은 빌보깨의 도덕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지루한 잔소리를 삼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었다. 귀찮은 방문객들이 밀려들어 지루한 잡담에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우리들만으로 되면 그런 것은 자연 집어치우게 된다. 전에 내가 손님들에게 느낀 조바심이 줄어든 건 아니고 다만 달라진 것은 내가 초조하게 느끼는 그 시간이 짧아진 것이다. 엄마는 안타깝게도 옛날 그대로 그 변덕스런 기업 열과 계획벽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살림에 쪼들리면 쪼들릴수록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환상에 잠기게 되었다. 현재의 재원이 줄어들수록 장차 그 보충을 할 것을 꿈꾸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광증은 그녀의 마음속에 더해만 갔다. 그리고 사교와 청춘의 즐거움에 흥미를 잃게 됨에 따라 비방을 생각해내고 계획을 세우는 흥미가 그것에 대신하게 되었다. 집에는 온갖 종류의 사기꾼, 제조업자, 연금사, 기업가들의 출입이 끊일 사이가 없었다. 이 무리들은 일확천금을 호언장담하다가도
결국은 일액기 정도의 돈도 없어서 손을 내미는 자들이다. 누구 한 사람 빈손으로 이 집을 나가지는 않았다. 내가 이상해하여 마지 않는 한 가지는 재원에도 궁하지 않고 채권자를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용케도 그런 낭비를 견뎌나간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무렵에 그녀가 착수하고 있던 계획은 그녀가 계획한 것 중에서 가장 이치에 맞는 것이었는데 유급의 주임기사가 한 사람 딸린 왕실 식물원을 쌍베리에 세우는 것이었다. 이 주임기사의 자리가 누구에게 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미리 짐작하실 줄 안다. 알프스 지방의 중심이 되는 이 도시의 위치는 식물 연구에 아주 적합했다. 한 가지 계획을 언제나 다른 계획에 이용하는 엄마는 거기에 약학교를 부설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약제사가 단 한 명의 의사이다시피 한 가난한 지방에서는 그러한 시설도 과연 매우 유익하리라. 빅토르 왕이 죽은 뒤 시의 그로시가 쌍베리에 은퇴해 있었으므로 이 착상은 무척 잘된 일이라고 그녀에게는 생각되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생각이 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찌 됐든 그녀는 그로시를 설득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 쉽게 설복당할 인물은 아니었다. 아무튼 내가 아는 범위에서 가장 가혹하고 신랄한 사람이었으니까 대표적인 예로서 다음에 드는 두세 가지 예만 보아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다른 의사들을 모아놓고 협의회를 열었다. 그 가운데 보통의 계급이로서 안너시에서 초청돼 온 사람이 있었다. 이 청년은 의사로서의 수업은 아직 부족한데도 주시의 님의 의견에는 반대한다고 들고 나왔다. 그러자 이 사람은 청년에게 답변을 하는 대신 언제 돌아가느냐, 어디를 지나가느냐, 무엇을 타고 가느냐 하고 물었다. 청년은 하나하나 대답한 끝에 무슨 용무라도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 별로 뭐 하고 그러시는 대답했다. 그저 말일세 자네가 지나가는 길 어디에선가 창문으로부터 말을 탄 당나귀가 지나는 것을 보고 즐기려고 말일세. 그는 돈 많고 무자비한 사람인 동시에 또한 노랑이었다. 친구 한 사람이 어느 날 믿을 수 있는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려 했다. 이 사람 나는 말일세 하고 그는 친구의 팔을 잡고 이를 갈며 말했다. 성 베드로가 강림하여 삼위일체를 담보로 10비스토르만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않을 걸세. 어느 날 사보와의 총독의 신임이 아주 두터운 삐공백작대 만찬의 초대를 받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였다. 때마침 묵주 신공을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시간도 보낼 겸 당신도 함께 기도를 하십시다 하고 권고를 받았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 무섭게 찡그린 얼굴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성모경을 2번 외웠을까 말까 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삐공백작은 뒤를 쫓아가서 소리쳐 불렀다. 그로시시 가지 마십시오. 썩 좋은 붉은 자고새를 굽고 있는 중이니까. 백장님 하고 상대는 뒤돌아보며 대답했다. 천사의 불고기가 나와도 이런 데선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시 그로시님이란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엄마는 소나기에 넣고 완전히 내 사람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는 무척 바쁜 사람이었지만 곧잘 엄마네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아내와도 친하게 되어 그의 지식에 찬사를 보냈다. 아내의 일이라면 경의를 가지고 말했다.
이 퉁명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이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아내를 정중히 대우하며 이 사나이의 과거의 인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태도를 해 보인 것도 아내가 지금은 하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나 누구의 머리에도 전에 그랬었다는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시의윤쯤 되는 사람의 솔선수범과 권위 있는 승인이 없이는 사람들이 존경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었으리라. 클로드 아내는 급은 양복을 입고 잘 빗은 가발을 쓰고 무척 진실하고 단정해 보이는 태도, 총명하고 주의 깊은 동작, 약과 식물학에도 상당히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의사회장의 신임도 놀라웠으므로 만일 계획대로 실현되기만 하면 다수의 찬동을 얻어 식물학의 왕실 주임 기사의 지위에 앉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기대해도 좋은 것이었다. 사실상 그로시도 이 안에 찬성해서 이미 채용이 되어 있었고 이것을 궁정에 제출하는 데는 평화가 회복되어 유익한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충당될 경비가 자유로워질 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너졌다. 다듬고 다듬었던 계획마저 뒤집어 엎는 그 뜻밖의 한 가지 타격에 의해서였다. 그것이 실현되었더라면 아마 나는 식물학에 몰두했을 것이다. 이 학문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되어 온 나였는데 그러나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불행의 한 예로 되게끔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마치 하늘의 섭리가 나를 그 커다란 시련 아래로 불러들이려고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당신의 손으로 뿌리쳐 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젠가 아내는 알프스 산속에서만 나는 신기한 식물로 그로시 씨가 갖고 싶다고 하는 제니피를 높은 산 꼭대기까지 캐러 갔다가 가엾게도 등산 도중에서 높은 열을 내어 그것이 마침내는 늑막염이 되었다. 제니피는 이 병의 특효약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를 건질 수는 없었다. 물론 명의인 그로시는 있는 수단을 다했고 다정한 여주인과 나와는 가능한 한 한의 병의 간호를 했지만 기어이 닷새 만에 다시 없는 고통을 당한 끝에 우리들의 팔에 안겨 죽었다. 임종의 고통을 받는 동안 그가 받은 인도는 내가 해준 것뿐이었다. 나는 넘쳐 흐르는 슬픔과 열의에 채찍질 당해 많은 말을 그것을 위해서 소비했다.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다소는 그의 위안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해서 나는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이다. 존경할 수 있는 세상의 드문 인간이었다. 모자라는 교육은 자연에 의해서 보충되고 남에게 봉사하는 생활 속에 큰 인물로서의 모든 덕을 길렀다. 그런 그가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없었던 것은 오로지 그가 수명과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